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데이로터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 저희 둘 다 보컬을 맡고 있고 안키모 그리고 토아입니다. 이쪽은 이제 보컬이랑 프로듀싱, 저희 쪽 전반적인 녹음이나 믹싱 같은 거 다 총괄하고 있고 이제 전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시다시피 화장하고 무대에 오르는 비주얼계, 글램락 계통의 음악을 하는데 이거는 외형적인 특징이고 음악적으로는 딱히 장르 구분 없이 프로듀서인 안키모가 영감을 얻는 데서 그때그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 번째 EP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탈코어 느낌이 강했고 그 다음 앨범은 얼터너티브 록 느낌이 강했고 이제 최근에 이 친구가 혼자서 솔로 앨범을 11곡 준비했는데 그건 또 그런지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딱히 경계가 없는 편이에요. 주로 이제 메탈코어나 하드한 쪽에 기반을 두고 V로 힙합이나 레게나 그런지나 얼터너티브 이런 거를 다 쌓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영감은 말 그대로 디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올드스쿨 하드코어부터 시작해서 뭐 힙합까지 뭐 레게도 그렇고 다 제 식대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놔서 저희가 이렇게 부르면 또 새로운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메시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 하나는 이제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그걸 좀 쉽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 이름 이제 데이로터스 날 연꽃, 날에 피는 연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건 사실 갖다 붙인 거고 검색을 했을 때 다른 게 나오지 않는 거를 이제 저희가 정하기로 했어요. 그게 좀 마케팅적으로도 좋으니까 데이라는 어감이 좋아서 뒤에다 뭘 붙일까 하다가 이제 로터스를 붙였습니다. 저는 한자어예요. 그러니까 구토할 때 그 토자에다가 나자를 써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니까 내 내면의 나를 계속 토해낸다는 의미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안키모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아기 간에서 따온 건데 별 뜻 없이 지었다가 새로운 이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못 정해서 그냥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랑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냥 김밥인 거지 그런 느낌이지. 가장 애착이 가는 곡, 솔로까지 포함해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은 이제 레모닉 페이스라고 이제 다다이즘의 첫 번째 트랙인데 그 곡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저한테도 새로운 의미가 생겨서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레모니 페이스가 가장 애착이 가는데 왜냐면 둘이 처음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가장 애착이 가는데 이 친구가 말했으니까 그 다음에 좋은 건 저는 우담바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첫 번째 EP에 실린 노래인데 저는 이제 안키모 만나기 전에 이런 장르의 음악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재밌었고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실제로 라이브 할 때도 되게 신나니까 그렇지. 최고의 노래지. 이런 거 만들었는지 잘 만든 노래입니다. 그치. 주로 공연을 하는 장소 프리즈몰 홍대 AOR 아직까지는 그 두 군데. 보통 이제 홍대에 있는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홍대 쪽이 가장 그 인디 문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결집하기도 하고 찾아오기 쉬운 공연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하는데 뭐 지금 여기가 저희 레이블 사무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이것저것 다른 곳에서 공연할 수는 없을까 하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야외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라든지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말한 대로 프리즈몰이랑 AUR에서 공연을 하지만 점점 이제 넓혀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도 점점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 공연을. 저는 첫 번째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7월에 이제 오프닝으로 올라가는데 원래 이 친구랑 둘이서 결성을 할 때는 라이브를 많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밴드로 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 세션을 구해서 필요할 때만 라이브를 하자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멤버들이 다 모여서 무대에 오르고 라이브를 하니까 우리 라이브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고 밴드로 구성을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데이로터스의 방향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7월에 한 저희 데뷔 라이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MTR이라고 해서 뒤에 깔리는 소리들이 좀 있는데 공연을 하다 보면 이제 장비 문제로 인해서 끊길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레모닉 페이스 하다가 중간에 이제 보컬이랑 기타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MTR로 처리된 기타 나오는 부분인데 그때 우연히 그때 넘어져가지고 소리가 끊겼는데 저희가 이제 없이도 뭔가 좋은 분위기가 됐었어 가지고 잘 넘어가고 또 오히려 사람들이 일부러 의도한 것 같았다고 할 정도로 가지고 라이브의 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순간. 결과적으로는 이제 천지적인 저희가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FF 오디션을 보고 이제 당시 있던 클럽들을 돌아다니면서
있었습니다. FF 오디션이 뭐예요? 그 홍대 FF라는 이제 라이브 클럽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약간 정석적인 루트처럼 처음에 이제 데뷔한 팀이 FF에서 오디션을 보고 수요일부터 잘하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 오디션을 봐서 이제 밴드 활동을 시작한 거죠,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되게 정석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처음 이제 밴드를 결성해서, 저는 이 친구처럼 막 자작곡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커버 밴드, 좋아하는 밴드들의 노래를 커버하다가 이제 자작곡을 만들면서 홍대로 넘어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쪽이 이제 정성 루트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탄 거고, 저는 좀 사도 쪽의 길을 늦게 타가지고 온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나도 중학교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랑 너바나 커버 밴드를 하면서 동네 청소년 수련회관 가서 이제 연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작곡을 시작하게 되면서 학교도 달라지고 이제 남을 애들만 남아서 홍대에 갔다가 이제 나만 남게 된 거지. 와, 이거 인터뷰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세요. 그 청소년 수련관이 밴드 나중에 할 친구들은 꼭 이용하세요. 공짜입니다. 합주비가. 맞아요, 공짜. 그리고 우리나라는 23살까지 청소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르는 사실인데 성인이 돼도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로도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내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 일본에서 DJ가 오는데 자기가 DJ를 하게 됐다. 근데 누군가 한 명을 좀 꼭 끌어주고 싶은데 누가 없을까 하다가 나를 찾았다 해서 공연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나 디제잉 같은 거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려주겠다 해서 트랙터 사용법을 다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시간을 좀 떼어줘서 보컬로이드 디제잉을 처음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애니송 디제이 하는 쪽에서도 원래 이쪽도 아는 쪽이었는데 내가 먼저 보컬로이드 쪽 디제잉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쪽도 하고, 근데 문화가 또 다르긴 한데 어쨌든 디제잉 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뮤지션이 되고 싶은지 좋은 뮤지션 좋아하시죠? 저는 이런 화장을 하는 계통의 뮤지션이 사실 약식으로 하던 밴드는 뭐 네비시스나 네개도시장 형들도 있긴 하지만 그 형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런 글램록을 추구하던 형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놓고 내가 글램록이다 하고 나타났던 밴드는 저희 전에는 이제 이브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또 후대가 되면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뮤지션 친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때 뭔가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데이로터스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이 밴드는 이렇게 화장을 하고 이런 음악을 추구했구나 라는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소통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재밌고, 그러니까 거침이 없이 이제 전달이 되고 전달을 반응을 받고 하는 건 참 좋고. 말한 대로 소공연장은 웅장한 사운드를 추구할수록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모니터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게 그 공연장 안에 있는 인원들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 개입 없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메이저한 공연보다는 좀 더 자율성이 높죠. 관객이든 팀이든. 관객이랑 팀의 거리가 가깝죠.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가깝다는 게 일단 매력이긴 합니다. 단점이건 장점이건. 뭐가 있지? 카카오톡을 봐야 되나? 넌 있냐 요즘에? 새로운 관심사. 저희가 브이로그도 요즘에 좀 많이 찍고 있고요. 원래 생전 그런 건 안 찍었는데 그래서 요즘에 뭐 만나서 돌아다니면 이제 핸드폰 일단 들고 누군가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찍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최근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죽 신발에 관심이 좀 많아서 제가 작년에 운동화에 좀 집중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락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다시 가죽을 좀 신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에 가죽 신발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 앨범 11곡을 냈고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 때 새로운 관심사가 많이 투영이 됐습니다. 전에 했던 음악들이랑 좀 다른 것도 힙합 같은 것도 처음 해보고 그때그때 관심이 생기는 것들을 담아놔서 11곡들이 장르가 좀 다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런지 베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섞은 음악인데 이 솔로 앨범이 이게 제가 암키모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거는 제가 처음 암키모를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고 이 솔로 앨범이 약간 원초적인 암키모의 느낌이라 예전 관심사를 다시 이제 관심을 갖는 느낌이네. 나 복싱 시작을 했거든요. 맞네. 복싱 한지 지금 거의 3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새로운 관심사.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막 한국의 챔피언들이 이제 유튜브 한단 말이야. 좋은 강의들을 보면서
체육관 나가서 복싱을 하고 그리고 저희 밴드의 타리가 제가 다니는 복싱장의 코치로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좀 많이 배우고 같이 조금 주먹질도 하고 몇 대 맞고 그러고 있습니다. 복싱 운동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인 건 당연히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하고 얘가 취미로 복싱을 한다고 말한 거에서 알 수 있겠지만 오히려 체력적인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금전적인 것을 위한 체력을 소비하고 또 음악을 하기 때문에 진짜 운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 이제 퇴근을 하고 거의 한 영목자가 7시부터 한 새벽 2시쯤까지 이제 음악을 하는데 주변에 같이 하는 동료들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또 제 작업 속도가 빠르고 혼자서 다 할 줄 아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고 다른 팀들을 보면은 멤버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모여서 녹음을 하고 1년에 앨범 하나 내면은 되게 잘한 거고 바쁜 거고 1년에 해봤자 싱글 한 개? 2개 정도 내는 게 그 정도로 조금 시간적인 체력적인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친구들을 볼 때 약속을 한 2-3번 정도 깐 다음에 부르면 미안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체력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거 할 시간에 좀 다른 걸 해야겠다. 사실상 공연이 잡히면은 보시다시피 저희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오전 9시에는 집합을 해야 되고 모두가 체력이 진짜 많이 필요하죠. 네. 5월 18일에 이제 한국 인디라는 앨범이 나는데 11곡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7월에 솔로로 라이브도 할 것 같습니다. 뭐 멜론이든 아이튠즈든 유튜브 뮤직은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고 지금 또 우리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그죠 라이브 나우 저기 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안 사신 분들은 사시기 바랍니다.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데이로터스보다는 좀 더 본인 개인의 체험이나 경험을 써놨기 때문에 되게 오히려 데이로터스보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관객이나 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노래는 정말 내 기분 같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뮤비 컨셉은 약간 힙합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를 베이스로 거기다 랩을 좀 넣기도 했고 그런 거를 밴드 없이 혼자서 나와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 색깔 글램 비주얼계 쪽 느낌을 외형적으로는 좀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스트릿하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스타일 하는 분이랑 같이 연구를 좀 해서 많은 고생을 또 해줬습니다. 스트릿한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데이로터스는 다다이즘이라는 첫 번째 앨범 EP로 이제 시작을 했고 메탈코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탈코어 색이 강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사상이랑 어떤 동양 문화랑 메탈코어를 접목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서 저희는 이제 뭐 한복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어떤 전통 악기를 사용하는 등의 시도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주얼하기 약간 애니메이션 노래 같지 않아 이제 그런 문법에 되게 충실하게 나온 음악으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키모가 또 제작을 해준 노래고 그걸로 이제 최근에 활동을 계속 시작했고 이제 이 인터뷰가 끝나고 저희는 새로운 싱글을 녹음하러 갑니다. 이제 그거는 이지코어 쪽에 이제 힙합이 섞여 있는 그런 음악이고요. 곧 발매가 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마 이대로 순조롭게 흘러가면은 연말에는 아마 플레잉스 앨범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글들을 모아서 데이로터스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이나 태국이나 일본 같은 해외 공연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씩 밖으로 나가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체키라고 폴라로이드를 찍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팬들이랑 같이 찍거나 저희 혼자 찍거나 이게 원래 일본 쪽 비주얼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로아라는 밴드 할 때 2014년부터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의외로 밴드에게 엄청난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입이라는 게 뭐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라 음반 제작할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 싱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팬들이 지불해주신 돈으로만 앨범을 만들었어요. 진짜 그걸로만 만들 정도로 진짜 너무 고맙고 좋은 아이템이죠. 네. 팬들한테도 고맙고 아마 처음 이제 한국 인디 밴드에 익숙하시거나 뭐 대중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적응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폴라로이드를 찍는다고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 돈 받고 사진을 찍어? 이러는데 서포트 개념이 크기도 하지만 저도 몇 번 돈 주고 찍어본 적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날의 추억이라든가 좀 모으는 재미도 있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또 오고 가는 것도 있고 난 되게 좋게 보고 있어.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밴드나 아티스트가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만큼의 조금 명분을 갖고 최소한은 본인이 당당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히로드스는 이제 저희 둘이 이제 결성한 원래 유닛이었어요. 유닛이었다가 이제 같이 뜻이 맞는 친구들이 모이면서 탄생한 밴드고요. 비주얼계나 글램락을 기반으로 하되 음악은 약간 처음에 안키모한테 이제 패스트 패션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뭐 자라나 뭐 이제 스파오 같은 시기마다 계속 신제품 내놓으면서 계속 스타일을 바꾸는 우리도 빨리 우리가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반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또 빠르게 준비하는 밴드가 되자. 그러니까 한 장르를 고집스럽게 유지하지 말고 계속 모습을 바꾸는 밴드가 되자라고 해서 그런 걸 좀 많이 지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희 팀은. 네. 그리고 또 멤버들의 지금 타리라고 기타 치는 친구 있고 그리고 이제 유진이는 이제 좀 있으면 유학하러 일본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멤버들도 충원이 또 돼서 밴드의 모습으로 이제 유닛이 아니라 밴드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생각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를 베이스는 해주시고. 이미 뽑았습니다.